잠깐 일어나세요. 제 아내는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평길이 교동구락에서 역시 10남매 중에 또 10번째 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삼북리에서 태어나서 16살 때 한 살 어린 꼬마 신랑에게 대둔산을 넘어서 40리길을 걸어서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남편이라 연지금지 찍고 혼례식을 올리는데 너무 궁금해서 코가 제대로 붙어있는지 눈이 제대로 붙어있는지 궁금해서 맞절을 하다가 이렇게 봤더니 저하고 똑같은 남자가 서 있었답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18살 때 39년도에 큰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큰아들 잠깐 일어나보세요. 저희 큰형님. 큰형님. 네, 여기 계십니다, 여기. 앉으세요. 39년도에 큰아들 낳고 1965년 어머니 45살 때 저를 10번째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호적상에는 5남매 중에 막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형님이 39년생, 둘째 형님이 53년생, 14년이 텅 비어 있습니다. 53년생 둘째 형님 잠깐 일어나세요. 네. 큰 형님, 둘째 형님 앞뒤로 앉아 계신데요. 14년 차이 나이가 생깁니다. 애 낳아서 키워서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예쁠 때 홍역 와서 죽고 홍역 와서 죽고 그렇게 연거푸 5 아기를 잃었습니다. 그 아기가 죽으면 하얀 천에 싸고 아버지가 산으로 묻으러 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것도 5번씩이나. 근데 어머니 살아생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길 어디다 묻었는지를 아버지가 절대로 안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는 아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 낳고 잘 살아갈 때 그때는 일제 시대였습니다. 아버지가 강제징용으로 일본 홋카이도에 탄광을 캐러 끌려갔습니다. 3년 동안 석탄을 캐다가 돌아왔는데 돈 한 푼 없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왔지만 그래도 못 돌아온 사람도 많았는데 목숨은 건져서 돌아와서 그래도 기뻐서 붙잡고 울었다고 했던 우리 어머니.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희 동네는 시골 산골 마을, 오지 마을입니다. 초등학교 때 동네를 그리라고 그러면 동그랗게 하늘을 그렸던 평지가 없는 그런 산골 마을입니다. 그 산골 마을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위험천만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빨치산이 많았다고 합니다. 낮에는 국군이 지배를 하고 밤에는 빨치산이 지배를 하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무학입니다. 글씨를 못 써요. 그렇지만 머리는 좋고 말은 잘했던지 별명이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김진환 변호사하고 같은 급이었어요. 모르는 것 빼고 다 압니다. 아버지하고 부부싸움을 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연전연승의 우리 어머니가 정치적 판단력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라 6.25 때 중립 외교를 했다고 합니다. 살려고. 국군한테도 도와주고 인민군한테도 도와주고. 그런데 어느 날 웬일인지 인민군들이 생각하기에 국군 편을 더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아버지를 우리 집 앞 논바닥으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민재판을 해서 결과는 총사형 즉결 처분.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거기에 들어가면 걸어서 나온 사람이 없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 인민군이 산에서 올라가면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아버지가 밤 10시쯤에 걸어서 나왔어요. 사리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나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순간 신발 벗지 마세요. 그리고 자고 있는 우리 큰형님을 업고 손다리 하나를 메고 저희 동네는 앞석골이라고 합니다. 앞석골을 4km 야간 행군을 해서 지서에 가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수를 해도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민군한테 끌려갔다 살아오고 들어왔으니 인민군 첩자 칙을 받은 거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남편 좌고면하지 않고 그리고 지체 없이 지금의 제 성격처럼 신발도 벗지 않고 자수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인정을 받아서 살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자수가 인정받지 않았으면 그 다음날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중학교에 갔대요. 공부를 잘했다고 했습니다. 형님 공부 잘했어요? 중학교 때 공부 잘하셨냐고? 네, 알겠습니다. 손가락이 했는데 뭐 하여튼 어머니는 1등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형님은 5등 했다는 거예요? 몇 등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공부를 잘했대요. 그런데 등록금이 없어서 아버지가 자퇴를 시켰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런데 담임선생이 등록금을 대줄 테니 얘는 머리가 좋고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그래도 잘 나갈 수 있으니 학교를 다니라고 했는데 저희 집 가훈이 가오를 잃지 말자. 자존심을 지키자. 그래서 자존심상 자퇴를 시키고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지게를 지고 아버지랑 산으로 장작을 패러 보내는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 또 엄청 울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우리 큰형님이 장성을 해서 장가를 가서 그 큰 형수가 우리 어머니 동네에서 또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우리 큰 조카 어머니로서는 큰 손주를 가졌어요, 며느리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한테 평상시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뭐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겠더라. 네 아버지가 속만 따보면 애가 생기더라. 큰아들이 장가가서 며느리가 첫손주 5개월 임신한 넌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았나 봐요. 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며느리보다 5개월 늦게 저를 가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꿈만 갖고 남북그렇게 하고 그래서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에 저를 뛰어갔는데 차마 못 뛰겠대요. 그리고 다시 와서 며느리 배를 보니 며느리 배가 더 난산만하게 불어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2번째 갔습니다. 5개월 때.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더니 술대 들으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니 두 분이 좋아서 저를 가질 때는 언제고 누구 마음대로 저를 지우려고 하니까 이건 경우가 아니지요. 그래서 뱃속에서 생존권 투쟁을 했습니다. 나를 낳아달라고. 나를 뛰면 안 된다고. 갑자기 뱃속에서 애가 놀기 시작하는데 얘를 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저의 첫 번째 투쟁은 생존권 투쟁이었습니다. 그 생존권 투쟁에서 제가 승리했습니다. 얘를 뛰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다시 동네로 우리 집에 와서 낳은 게 접니다.
제가 6살 때 우리 어머니가 글씨를 못 쓰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혼장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천자문을 막 가르치고 그러는데 먼발치에서 천자문을 쓰지는 못하고 하늘천 따지 누르왕금 우련을 다 외웠어요. 어머니가. 그 머리는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몽서스까지 본인이 뜬다고 했어요. 근데 글씨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6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옆에다 침 발라가면서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7살 때 호롱불 밑에서 막내 아이들 와라. 그리고 어머니가 한글을 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쳐 준 한글을 깨우치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숫자는 1부터 만까지 쓸 수 있었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가 국민교육원장은 다 읽고 쓰고 외우고 가라고. 그래서 그때 외웠던 국민교육원장을 지금도 제가 까먹지 않고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오늘 언제 사들여 자주로 안동역 밖으로 인류공에 이와잘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놈과 튼튼한 놈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395자를 읽고 쓰고 외우고 있습니다. 첫날 이름 쓸 줄 아네 손 들어봐.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여학생 하나가 또 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청래 썼습니다. 정청래 반장! 그래서 제가 반장을 했습니다. 히타기 어디 있어? 맞지? 나 1학년 때 반장했지? 기억 안 나냐? 백충기 선생. 기억이 없나 봐요. 그림만 잘 그리지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그래요. 6학년 누나들이 와서 청소를 하면 반장은 책걸상을 일직선을 맞추고 뒤에다 날씨판을 붙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1시간 늦게 가는 거예요. 히타기 저런 애들, 성일이 뭐 중근 이런 애들은 다 나가가지고 놀고 있는데 저는 1시간 늦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싫어가지고 제가 최초의 여름방학 학예 정치 구상을 합니다. 이 반장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2학기 개학하는 첫날 제가 인사를 안 하고 차례 경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선생님이 자꾸 시켜요. 제가 일어나서 손을 들고 지금 이 순간 반장직을 사퇴합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너는 미성년자라 자기 결정권이 없다. 엄마 모시고 와. 그래서 밭에 일하고 계시는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좀 반장 사퇴했어요. 야 이놈 자식아 내가 너 반장 시키려고 어떻게 했는데 이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리겠다고 감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저를 죽일 듯이 찾아와요. 뛰어와. 도망가가지고 우리 집 뒷동산에 몇 뿌리가 있어요. 3뿌리가 있어요. 거기서 납작 엎드려서 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부르고 다닙니다. 9시가 돼도 들어가지 않고 10시가 돼도 들어가지 않고 제가 10시까지 버티니까 아버지까지 나서 이제 그까지 반장 안 해도 되니까 빨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딱 잡더니 반장 사퇴 절대 안 된다. 내가 저의 최초의 단식 투쟁을 그때 밥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안 먹었어요. 옛날에는 한 끼 굶으면 죽는 자입니다. 2끼째 굶으니까 어머니가 알았다. 학교 가자. 교무실에 가서 우리 막내 반장직 사퇴를 어머니로서 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장을 그만뒀습니다. 어찌어찌 커서 저희 동네는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게 최고의 학교를 목표였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최초의 일입니다. 저희 동네는 말을 짧게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줄여서 아이고 얌짓던 막내는 서울대 갔대요. 제가 서울대 간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그 집은 고생 다 끝났다고 그럴 때 제가 학생운동하다 안기고 수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서울 총학생회실에 있는 줄 뻔히 알면서 경찰이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잡으러 갔다고 우리 집만 들쑤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옆집을 다 수색하고 다녔대요. 기죽이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경찰들 막걸리 받아주고 파전 붙여주고 총학생회실로 전화를 합니다.
내가 융숭하게 대접했다 자수하면 구속만은 면하게 해준다고 하니 얼른 자수하거라. 그러다가 수배를 받다가 안기부 뿌락지에 뒤를 밟히고 미행을 당해서 후배 자취방에서 온돌방에 지지고 한번 자려고 했다가 새벽 1시에 안기부한테 잡혀서 이연행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 보려고 봉고창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뒤에서 누가 당수를 때렸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을지로 지금도 어느 호텔인지를 모릅니다. 양탄자가 깔려있는 2층에 혁대가 풀려진 채 4명이 에워싸고 호텔방 2층으로 들어갔는데 수돗물부터 틀어요. 박종철 열사 물고문의 위협, 분위기 조성, 그리고 팬티바람으로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4시간을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발길질이 이마를 때리면 뒤로 발라당 넘어져서 벽으로 쭉 장판 뒤로 밀려서 벽에다 찍고, 또 이쪽으로 때리면 이쪽으로 가서 벽에다 찍고, 그렇게 4시간을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가 꺾이지 않고 잘 살아가는 이유는 제가 3가지를 이겼습니다. 안기부 직원들. 아프다고 울지 않기, 그만 때려달라고 빌지 않기, 또 때리라고 엉금엉금 기어와 방 가운데 앉아있기. 이거를 4시간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갔는데, 제가 감옥도 그냥 살 사람은 아니잖아요. 서울구치소 옥중투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산 사람들 항소이유서 탄원서를 써줬고, 또 목포교수에서는 감옥 가면 제일 걱정이 마누라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예요. 면회 올 때 안 오면 밥을 못 먹습니다. 편지 안 오면 편지 올 때까지 밥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감옥 가 있는 남편 있는 분들 제발 편지 쓰고 면회 가세요. 편지가 오면 그 편지가 유일한 끈입니다. 어떻게든 지극정성으로 편지를 쓰고 싶어요. 글이 짧으니까 저한테 다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을 다 듣고 제가 연애 편지를 대필해 줍니다. 저는 30명 여자와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잊혀지지 않는 기억. 아버지가 징역을 7년인가 9년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 아이가 편지가 왔는데 연필로 침발을 꾹꾹 눌렀었는데 삐뚤빼뚤 쓴 글씨에 아빠, 엄마가 집에 안 들어와. 3일 동안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요. 아빠 언제 나와요? 이런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 아빠는 머리를 찢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할머니가 그 안산인지 안성인지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버스 몇 번 타고 가라. 내가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편지를 답장을 썼습니다. 몇 번 버스를 타고 할머니한테 가라. 근데 일주일에 편지가 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있다. 감옥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옥중투쟁위원장을 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석 달 사는데 감옥을 내보냈어요. 그때 오공청문회, 광주청문회. 그래서 나와서 우리 누나가 살고 있는 인천 집에 갔어요. 우리 누나 와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배들동의 아파트에 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6.25 때 아버지한테 했던 말처럼 신발 벗지 마라. 그러더니 쟁반에다가 생무 두모를 갖고 왔어요. 이걸 먹고 들어왔다. 한모는 먹었는데 두모는 먹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입을 벌려서 강제로 두모째 두부를 넣어주고 먹으니까 저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두 번 다시는 감옥 가지 마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불효자식 저는 또 1년의 감옥을 또 갔습니다. 미대사관제 정보농성 사건으로 감옥을 갔는데 진압당하다가 방패로 찍혀서 여기 열반을 꿰맸습니다. 꿰매고 압박 공대를 하고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수가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추석 때도 안 오고 설 때도 안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둘째 형수를 앉혀놓고 이실직고 해라. 그래서 막내 서방님은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라고 말했던 둘째 형수도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구치소 면회를 오셨어요. 면회를 왔는데 옥중투쟁위원장이 어머니가 오셨다고 특별 면회를 해줬습니다. 1시간 손잡고 하는 면회. 55분간 울기만 하셔요. 그동안이 적을 게 없습니다. 적을 게 뭐가 뭐밖에 못 적었냐면 이런 것만 적어요. 교도관이 어머니 시간 다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야죠. 그랬더니 막내야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나 간다. 그러더니 보안과 마당을 비쩍비쩍 걸어 나가시더니 보안과 철문을 딱 잡더니 저는 뒤돌아보며 인사하려고 울고 있는데 그냥 나가셨어요. 그리고 2년 형이 확정돼서 목포교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4살 많은 둘째 형 정복래 형 한 분을 안았습니다. 저 오지 그랬어. 결혼식 청첩장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너 나오면 결혼식 올리려고 했는데 2년간은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알고는 있으나 저는 구속돼서 있는데 해방감을 맛보고 싶은데 하필이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수원 해방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추신 어머니가 못 걸으신다. 매일같이 걷게 해달라고 우신다. 너 나올 날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는 3줄짜리 추신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을 살고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이러세요. 아이고 막내야,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안진뱅이도 다른 박질을 하고 눈먼 봉사도 안경 안 끼고 세상을 훤히 본단다. 내가 꼭 가자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을 했습니다. 거기는 말기암 환자 50명이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당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우리 어머니한테 효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50명 암기 말기암 환자들 케어를 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예배드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예배당까지 암 환자들 숙소가 100m 정도 떨어질 때 제가 다 케어했고 식판 다 드렸고, 그리고 5번 예배를 받고 쉬는 시간 2시간 정도는 꽃갱이가 삽을 들고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에 길게 잔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하루 한 사람이 죽어나가면 한 사람이 들어오고 2사람이 죽어나가면 2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제가 고마우니까 식판에서 본인이 먹던 밥 숟가락으로 숟가락 하나를 떠서 제 입에 넣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거 먹지 말라고. 교양이 있는 분이라 소리는 못 지르고 표정으로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막 저한테 막 해요. 안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옆에 가면 꼬집고만 그래요.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암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한 달을 지냈더니 11kg가 빠졌습니다. 못 먹고 못 자고. 그러더니 한 달이 지날 때쯤 어머니가 막내에 앉아봐라. 그러더니 나는 못 걸어도 좋다. 나 살자고 너 말라 죽이겠다. 집에 가자. 그리고 와서는 한 번도 저한테 걷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게 한 2년 전쯤에는 2주에 한 번씩 제가 집을 갔습니다. 제가 가면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저보고 옆에서 잘해요. 어머니는 그게 좋았나 봐요. 아무리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지만 그래도 막내 아들이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1박 2일 어머니랑 옆에 자면서 얘기도 하고 손도 잡고 옛날 얘기도 하고 어머니 대소변도 받아내고 그리고 제가 마른 숨을 짜서 어머니 닦아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들 중에 어머니 몸 닦아드린 아들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내야, 엄마가 오래 못 견딜 것 같다.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1시간 10분쯤 걸렸어요. 마포에서 대전까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인상을 많이 드셨는지 쉽게 동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윗 눈꺼풀을 바로 떨면서 끌어올리시더니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좌우로 한번 앞뒤로 한번 제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한 채로 눈뜬 채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 그러면 박순분 읽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100년 전 어느 이름 없는 골짜기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겉으로 멸망하던 미래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저희 어머니 박순분 여사 같은 수많은 박순분 여사들이 꿈꿨던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2025년도에 대한민국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끌려가고 인민재판 받고 했던 우리 정해일 아버지 같은 수많은 아버지들이 만든 나라이고, 공부 잘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지게질을 하고 살아야 했던 정학래, 우리 큰형님 같은 큰형님들이 만든 나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큰형수님 김유순, 큰 며느리 같은 며느리들이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집 서재에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사진이, 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가끔 제가 가서 문안 인사도 드리고 가만히 어머니 얼굴,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사진 속에서 항상 그러셔요. 야, 막내 이제 술도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요즘 술 좀 덜 먹습니다. 일주일에 10번 먹다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서 항상 그래요. 막내야, 너는 말이 너무 많더라. 말 좀 줄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어머니 얘기를 좀 길게 한 것은 이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꿈꿨을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라에 있는 백성은, 식민지 백성은 상같이 개만도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마도 독립국가를 꿈꿨을 것이고 6.25 때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꿈꿨을 것이고, 우리 큰형님 자퇴시켰을 때는 고등학교까지는 가르칠 수 있고 삼시세끼는 먹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운 국가를 꿈꿨을 것이고, 안 날려다 나왔던 막내 아들 서울도 대학을 보냈더니 데모를 해서 감옥 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독재 정권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민주국가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꿈꿨을 것입니다. 이 땅의 대한민국은 이런 평범했던 우리 어머니 같은 어머니들, 아버지 같은 아버지들, 우리 큰형님 같은 큰형님들이 지켜온 나라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놨더니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고 국가를 망가뜨리고 헌법을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들을 막아선 것도 그런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도 역사도 민주주의도 나라도 이런 평범한 국민들이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 콘서트를 하는 것도 여기 계신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오늘 국민이 지켜온 나라, 국민이 지키는 나라 콘서트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국민이 지키는 나라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시죠.